이거는 완전 민주당 끄나풀이지. 이거는 이게 정치 방송이지. 이게 정치 방송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 말을 슈카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기득권과 카르텔의 똥꼬를 빨아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을 경계하세요. 슈카가 갑자기 중산층은 누구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투스 얘기를 하다가. 네. 나는 중산층이다. 관로 연봉 1억을 받으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22만 원이다. 우리나라 중위 자산은 4억 원 정도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들 이거 넘지 않냐. 네. 이거 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사회에 불만을 가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중위소득 222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 중위소득이면 양극화가 엄청 심한 거죠. 예. 이거 중위소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위소득 이거 아니고요. 중위자산 4억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가져온 거죠? 아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지 내 말이.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222만 원이 중간값 소득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조작된 건가요? 아니요. 조작된 건 아니고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소득하고 월급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222만 원이면 월 222만 원 월급을 받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월급이 아니고 소득이라고. 월급에서 비용을 뺀 거라고요. 아, 네. 예.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 신고할 때 제대로 안 해요. 월급쟁이들은 이게 투명하게 자기가 얼마 받는지가 이제 다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월급 기준에서 222만 원이면 깔끔하게 다 나오는 거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 네. 의사, 변호사, 판사 네. 그런 사람들 실제로 소득이 신고하는 거 금액이 그렇게 안 커요. 아, 다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세무서에서 각종 이제 경비 태워갖고 되게 낮게 신고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 훨씬 더 됩니다, 당연히. 총 자산이 4억이다 하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가격 그게 끝이 아니고 아파트 살 때 우리가 대출 끼잖아요.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이 자산이잖아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4억 하면은 좀 총자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자녀 명의로 이렇게 좀 자산을 빼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 파악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중위 순자산이라고 했어도 조금 와닿을 텐데. 예, 그렇죠. 네. 예. 실제치하고 신고치를 비교해 보면 실제치가 항상 신고치보다는 커요.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부채를 얼마나 더했을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규모 자체가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작게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봉 1억을 받아도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소득은 1,000만 원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다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느낌상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 어려운 사람들은 내 눈에서 없는 거다. 연봉 8,400만 원 이상 받는 가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8,400만 원 이상 받으면 이게 상위 10%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허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의사, 변호사, 판사들이 연봉 8,400만 원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8,400만 원 받겠습니까? 뭐 8억 4천, 뭐 18억 4천 받겠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기 비싼 외제차 타고 그런 걸로 경비 다 때리니까, 다 빼버리니까. 실제 신분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 상층의 90%가 자신을 중산, 하층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상층이 아니고 상위 10% 아니에요. 8,800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중산층, 하층, 이거는 사실은 계급의식이에요. 계층의식이고. 네. 1년에 연봉 2억 3억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층이냐. 사회적으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계급의식, 계층의식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봐서 너 상층이냐, 중층이냐, 하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계층의식, 계급의식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상위 소득 10% 받는 사람들의 90%가 자신은 상층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중산층, 하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제 높은 데만 보고 낮은 데를 안 보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자꾸 생기고 이게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투세를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금투세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말 의도성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금투세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산층 얘기를 왜 하냐.
금투세에 사람들이 화난 이유를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투세 도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니네가 지금 충분히 잘 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데 뭐 금투세 도입해갖고 너희 주식 투자 못하게 해갖고 위로 올라갈 기회를 막는다고 왜 그렇게 불만을 가지냐?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살면 되지.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보면서 네. 문재인의 향기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생각났다는 거고 문재인의 행복주택이 내가 딱 생각나더라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금 덜 내려고 분노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내가 세금 좀 더 내갖고 주식 투자해서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게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금투세가 너무나 정의롭지 않은 불이한 법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마치 금투세로 이렇게 파이어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네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새끼야. 니보다 못한 사람들을 좀 보고 만족하라고 하는 얘기를 슈카가 한 거라고. 왜 하냐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 하냐? 위선자니까 쓰레기니까 도구 베이비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순화하시네요. 예. 여기 적어놓은 거 읽은 거예요. 네네. 금투세에 눈 감으면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건가? 민주당한테 잘 보이는 거지. 민주당과 사모펀드한테 잘 보이는 거지. 그 얘기 내가 하는 거 아니냐고. 얘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투세 얘기 막 할 때 나는 예민한 문제로 생각 안 했다. 세금 조금 증가하는구나. 세금 조금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추는 이미 조세혁명으로 기울어져 아, 있습니다. 예. 이거 네. 왜 그 조세혁명 한다고 앞에 가서 데모하고 그러냐. 니보다 못한 사람들 보고 만족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좀 슈커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봐라.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예. 그래서 내가 역겨웠다고. 그게 너무 싫어요. 아, 너무 싫어요. 왜 쥐가 기준을 정해주냐고. 네. 왜 네가 행복의 기준 네가 정해주냐고. 왜 22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행복해. 자산 4억 이상 되면 행복하게 살아. 왜 그러냐고. 네가 왜 그걸 네가 정해주고 있냐고. 슈카가 이 방송 중에서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교묘하게 사람들 속이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갖고 있는 아주 개쌍놈이에요, 이놈이. 금융투자소득세 얘기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국내 상장 주식, 채권 등은 현재 비과세인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안. 이게 틀렸잖아요.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래세 내고 있다고. 소득세 대신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 증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과세의 편의를 위해 갖고 소득세 대신에 거래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고 그거조차도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새끼가 비과세라고 거짓말 치잖아. 민주당 쪽에 편에 서갖고.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 채널을 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뭘 새끼야 맨날 네 의견 얘기하지. 네 의견 아니고 뭘 얘기하냐고. 아니 일본 뭐죠? 아 그러니까요.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기쁘게 하지만 비난은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비난 안 하고 조롱한다고 이 새끼가. 대통령이 막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지금 이제 시장에 이상한 투기붐이나 일으키는 아우 머저리 같은 대통령 또 지랄하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방송했다고요. 차라리 비난해라. 조롱하지 말고. 세 번째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하는 부분은 자제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종교 등이 있습니다. 하면서 맨날 정치 얘기해. 대표적인 게 직구금지입니다. 알리테무 직구금지 얘기 나오자마자 그 주에 바로 했어요. 바로 달았다고. 그러면서 제목을 뭐라 달았냐.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에서 철창 쳐놨잖아요. 일본이 이제 수입품 안 하고 해갖고 갈라파고스화 됐는데 우리도 직구금지 해갖고 갈라파고스 될 거냐. 이게 정치적 의견이 아니고 뭡니까? 지 의견이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 인구는 뭐라 그랬냐. 이거 알리테무가 자꾸 이렇게 이제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서 막 싸게 이상한 물건들 막 갖고 오니까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얘기는. 슈카는 그거 규제하는 거 미친 정부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정치색이 드러나네요. 정치색이 드러나지. 당연히 정치색이 드러나는 얘기를 대놓고 이 새끼는 민주당 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중립인처럼 경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든 정치든 동일한 거라고.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냐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고 배정을. 경제는 정부가 최대한 자제하고 이제 경제 원리에서 시장 원리에서 배분되도록 하는 그런 거잖아요.
경제나 정치나 결국 자원의 배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립돼 이게 구분될 수가 없는 거라고. 왜 정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겠냐고. 정경대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투자자들은 1% 미만인 고소득자들인 세금을 내고 모두가 내는 세금 증권거래소는 줄여주니 조세 정의에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거 틀렸어요. 금투세 도입하고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는 인하되는 겁니다. 증권거래세 0.15% 인하 시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결정돼 있다고요. 0.15% 해봐야 아시아 등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들이 증권거래세가 0.1%에서 0.2% 사이고 이 나라들은 다 같이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맞추는 거고 금투세 도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는 대신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유리하죠? 민주당 유리하지. 진성준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슈카가 따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위한 경제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니, 까놓고 하라고. 문제 없어요. 까놓고 하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냐고요. 민주당이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요 선진국들에도 있는 제도 아니냐 하면서 미국은 장기소득, 단기소득을 구분해서 가세하고 영국은 자본소득 통산에 가세하고 일본은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가세하고 중국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교묘하게 민주당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금투세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중국은 없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뭘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민주당을 위해서. 야, 중국 같은 저는 이제 허접 쓰레기 나라만 금투세가 없고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하려고 중국은 없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중국만 없는 게 아니고 중국,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도 라고 해야 정상적인 거라고요. 앞에 세 개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한 개만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실하고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민주당을 편들어주는 거라고. 아니 중국 아니고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도 다 없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거는 사실 중국 같은 미개국이나 금투세가 없지. 미국, 영국, 일본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중국 아니고 중국,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는 없다 이렇게 쓰면 그러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다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는 없네라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의도적이라고 이게 의도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라고 이게 새끼가 나쁜 거만 쳐배워갖고 놀랍게도 현재 금투세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무슨 소리 하냐 새끼야. 아, 이 새끼는 진짜 이거. 현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민주당 쪽의 일방적인 프로파간다라고. 뭔 여야 합의로 통과됐어. 개미 목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요. 입법 과정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흐름을 들어갔고 금투세는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금투협의 밀실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해찬이 밀어붙인 거라고. 이해찬이. 아니 그게 엄연한 그게 사실인데 그거 왜 사실을 왜곡하냐고. 민주당이 막 밀어붙여갖고 국민의힘이 그래 아씨 뭐 어차피 뭐 우리는 안 되니까 180대 뭐 108 뭐 103이고 이러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통과시켜라 해갖고 해서 그냥 법안 발의할 때 추경호가 이름만 넣어준 거지. 마치 추경호하고 같이 주장해갖고 여야 합의로 사이좋게 통과시킨처럼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이 개자식아. 이거는 완전 민주당 끄나풀이지. 이거는 이게 정치 방송이지. 이게 정치 방송 아닙니까 이게. 합방 안 될까요? 합방. 어디요? 슈카하고? 슈카가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되게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네. 배터리 아저씨라는 이 천하의 이빨이 대한민국 최고 이빨이 많은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들쑥여갖고 분노케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 가갖고 계란을 던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걸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슈카가 맡은 거라고. 네.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할 만한 이제 연말정산, 원천징수. 너무 분노 포인트. 예. 그런 분노 포인트는 하나도 얘기를 안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다 배제하고 얘기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나를 까는 내용을 여기 넣어놨다고. 가장 쉽게 주목을 받는 일은 남을 비난하는 일이다.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을 경계하세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치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갖고 이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유튜브 구독자 모아갖고 이걸로 돈 벌려고 슈카를 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타도하는 거거든요. 제 이 유튜브 채널에 슈카의 시녀들이 등장해서 후원이랑 강의팔이 크게 박아놓은 거 웃음배 크크 이렇게 댓글을 달고 한단 말입니다. 슈카의 청취자들이. 제가 이 말을 슈카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기득권과 카르텔의 똥꼬를 빨아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을 경계하세요. 네가 잘 나갔고 지금 320만 유튜버 돼서 꿀 빨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요 방송이 3프로TV에 나가서 한 방송이고요. 슈카가 처음부터 320만 냈던 게 아니야. 슈카는 처음 학고박이었다고. 김동완, 심사위당 이런 애가 끌어줘서.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어디냐면은 개미는 뚠뚠이라고. 이건 카카오 채널이에요. 카카오에서 끌어줘서. 그 다음에 왼쪽 하단은 뭐냐. MBC 라디오스타입니다. 라디오스타에 김동완이가 꽂아줘서. 오른쪽은 KBS 공영방송의 쌩과 함께라는 프로입니다. 이런 데다가 힘 있는 자들이 니를 꽂아줘갖고 그래갖고 니가 320만 된 거지. 니가 새끼야 잘해갖고 320만 된 게 아니라고. 니 정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셌다고 새끼야. 주제를 알아라. 가진 자들, 기득권층, 카르텔들 똥꼬를 쪽쪽 빨아주면서 그 대가로 걔들이 이런 데 꽂아줘서 얘가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하고 카르텔에 이제 비율을 맞춰줬으면, 나도 라디오스타 나갈 수 있지. 내가 쌩과 함께 못 나가겠냐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그런 기득권 카르텔들을 비판해서 오히려 나는 페널티를 먹은 거 아닙니까? 니는 꿀 빨았고 나는 비난해갖고 오히려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 예. 뭐 그런 거고요. 다음. 그러니까 득볼 게 없는 짓을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아니, 나라를 위해서 뭐 그런, 그럼 그런 거보다도 나는 남 까는 네. 거 좋아서 그래요. 비난하는 거 좋아하는. 다음. 레카 체질이시네요. 예. 다음. 중산층인데도 만족 못해. 여기에 중산층은 누구인가? 나는 중산층이다. 연봉 1억을 받으면. 이거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그러니까 박순영의 선동에 휩쓸려갖고, 데모하고 그러지 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족하고. 금투세 때문에 데모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국의 뜻을 이어받은 휴국이신가?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지로 사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바로 전 국민을 이제 분노케 했던 우리가 오늘 새로 발표하는 주거복지 노동대 그대로 하면 2022년에는 지원이 필요한 모든 신혼부부에게는 다 해결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가 또 22년 돼갖고 저기 다 됐습니까? 신혼부부? 지랄하고 있네 진짜. 자녀 2명까지 지낼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그러니까 니네가 13평에 4명 살면서 행복하면 되는데 왜 자꾸 25평 33평 살려고 지랄하냐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슈카가 금투세 그런 거 아니 내가 주식 투자 안 해도 너네들 중위층 다 위라고 왜 자꾸 위로 가려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냐. 그냥 금투세 내라 그러면 세금 좀 더 내는구나 하고 내고 그러고 말지 하는 그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왜 행복의 기준을 니들이 정해주냐고. 13평에 내 가족 만족 못하겠다고. 왜 만족 못하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만족할 만하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분노한 거잖아요. 지들은 샵노에 해갖고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 주식 투자해갖고 큰돈 벌 생각하지 말고 세금 내려면 내고 새끼야 그냥 아가리 닥치고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빡치는 거 아닙니까? 14평에 행복하면 네가 둘이서 김종숙이랑 둘이서 14평에 행복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니는 795.6평에 사냐고. 야 795.6평에 살면서 14평에 4명 살아서 행복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빡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양산 와서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하면 원래 그리는 그림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문가는 이런 그림을 기대했겠죠.
사람들이 막 찾아와갖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이제 퇴임하고 막 아니 그 임기 중에는 그렇게 욕하더만 임기 끝나고 고향 가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사람들이 보려고 막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양 보름 만에 관광객이 5만 명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화제됐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대통령 나가갖고 막 인사하고 뭐 또 얘기하고 워낙 또 이제 수더분하게 또 말씀도 잘하고 하시니까. 네. 아마 문재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겠지. 가면은 사람들 막 왔고, 와, 뭐 대통령 이렇게 할 줄 알았겠지. 이럴 줄 알았겠냐고, 이럴 줄 알았겠냐고, 니가.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거는 저걸 거예요. 그 코로나 백신 맞아갖고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불구되고, 제 선배 중에 한 분도 그 코로나 백신 맞고 백혈병 걸렸어요.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는 제 나이 때 지인이 예.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해요. 예, 예. 네. 아니, 우리 장인도 그 백신 맞고 돌아가실 뻔 했다니까. 네. 그 백신 안전하다며, 백신에 문제 있으면 책임진다며. 책임 안 지잖아요, 지금.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빡쳐갖고 이거 가갖고 대모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모두를 속일 수는 있고, 영원히 모두를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임기 끝나고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얘기해봐요. 다 욕하지. 그 문재인 임기 중에는 지지율이 제일 높은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임기 마칠 때도 40% 넘었었다니까요. 근데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노무현 예, 대통령.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문재인 뭐 대통령. 10%도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 노무현 좋았는데 하면서 막 가갖고 막 대통령이 얼굴 보러 왔어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진심이 사람 움직이는 거거든요. 허위와 가식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슈카 이 새끼야. 문재인이 네 사표라고 새끼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조세의 대원칙이다.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전직 대통령도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과세요. 연금 받는 거. 월 1,400만 원을 받는데 1,400원 받을 수 있어요. 나 뭐 그거는 뭐 그거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세금 내라고. 세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요새 세금 다 내요.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도 세금 다 낸다고.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지는 않지만 세금을 낸다고. 니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조세의 대원칙인데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어기냐고. 얼마 받겠습니까? 뭐 세금 받아봐야 뭐 한 달에 뭐 50, 60 받겠지. 세금 걷겠죠. 그거라도 일단 걷자고. 그래야지 나라가 똑바로 설 거 아닙니까? 뜻 있으신 분들이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 입법 사항이니까 이거 국회 청원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거 5만 원 채워갖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라는 조세의 대원칙이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돼. 이거 통과되면 당연히 문재인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적용받을 거예요. 적용받게 하자고. 이거는 사회의 그 원칙이니까, 대원칙이니까 대원칙을 대통령부터 지켜야 된다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세금도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외 순방 경비 관련해갖고 뭐 기내식이 어떻고 저떻고 막 했어요. 치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빡쳐갖고 글을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300만 원 선물을 받은 것은 그 대가로 뭔가를 약속하지 않은 이상 뇌물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최재형 목사도 거듭 대가를 약속받은 바 없다 하지 않나. 법리상 이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이고 위반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현직 때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으니 임기가 끝난 후에 제 여부를 다루면 될 일이다. 김정숙의 경우에는 국고횡령이라는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것에 관한 물증도 나와 있다.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여 그 정당한 지출 여부를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고, 문재인이 지각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을 잘 제출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함이 순리에 맞는 일처리일 것이다. 일개 사기업에서도 해외 출장길에 6,300만 원 기내식을 먹은 게 탄로났다면 당연히 회사 감사실이 출동할 것이요 배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김정숙의 6,300만 원은 국민의 혈세인데 이것만큼 중차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법은 만인에 평등하여야 하고 당연히 전직 대통령 부부에도 예의가 없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소감도 되지 않은 사인의 선물 300만 원을 지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 6,300만 원의 횡령 여부를 시급히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제가 썼다는 거죠. 조사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쳐들어갖고 국법 알기를 진짜 우습게 한다고 이게 지금.